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끓는 점, 녹는 점을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점은 거의 안 다룰 거고요. 끓는 점을 다룰 텐데 이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가 증류입니다. 이 증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로부터 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물병에도 지금 물이 없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바다의 물을 마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닷물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오히려 탈수 증상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목숨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바닷물에서 물이 증발하였다가 냉각되면서 물방울이 모이게 됩니다. 이 물방울을 받아서 먹게 되면은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증류를 이용해서 바닷물에서 정수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닷물에서 물만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물이 옆으로 그 벽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서 순수한 물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지만 소금에 끓는 점은 1465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소금에 끓는 점이 물에 끓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먼저 끓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바닷물에서 이렇게 소금기가 없는 담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시로는 우리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와인을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런 와인의 알코올의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 또한 알코올에 끓는 점이 물에 끓는 점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코올이 먼저 끓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이때 날아갈 때 음식의 잡내 같은 거를 잡고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풍미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에 끓는 점이 낮아서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쉽게 기하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끓는 점 차례를 이용하는 것들을 주로 배울 겁니다. 증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는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물질을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할 수가 있지만, 섞이는 물질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 섞이지만 끓는 점이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액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를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을 섞어놨다. 그러면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을 먼저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화한 물질을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물에 의해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액체 상태로 모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를 살펴보면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4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10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끓는 점의 곡선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에탄올과 지금 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질을 계속 가열해서 온도가 물에 끓는 점과 비슷해지면은 수증기가 분리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는 물이 기체가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의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미 에탄올이 다 끓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선이 그어지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끓는 점이 정확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각 구간에서 끓어나온 기체를 냉각하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과 물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돼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입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물도 일부 수증기로 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탄올이 기화될 때 물이 일부 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에탄올 입자에 밀려가지고 물 입자가 같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액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한 번의 증류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류해서 얻은 물질을 다시 증류하는 방법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물질에 있는 시험관에 있는 에탄올을 모아서 또 증류를 해주고,
여기 있는 것들을 또 다시 모아서 또 증류를 해주면은 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순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실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 증류 장치라는 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액체가 이렇게 끓어서 나간 다음에 옆으로 해서 원하는 물질을 받아내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끓임족 같은 경우는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유리관 도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기체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온도인데 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식어서 다시 액체로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탄올을 계속 지나가고 물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번 증류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계의 위치 같은 경우는 기체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달린 쪽에 사이에 이렇게 온도계를 위치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냉각기라는 게 있습니다. 냉각기에서 찬물이 올라왔다가 찬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물질을 딱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온 상태에서 액화를 시키게 되면 일부가 기화할 수 있는데 요 관 안에서 액화를 시켜버리면은 액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별 증류 장치를 사용하면 여러 번 증류를 하는 효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